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법신불사님, 통성 없는 전쟁터에서 평화를 외쳐온 지 7년. 이제는 폭력이 일상이 되어버린 곳에서 자신과 우리의 평화를 위해 오늘도 잠시 한 걸음을 내딛는 성도님천 교민들과 평화주민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시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옵고 불법사드 철거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폭력과 분쟁으로 고통을 겪는 모든 이들의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의로운 법신불사님, 수태현 대웅사는 인간의 무지와 탐욕으로 누렸던 운명이기에 시대 물질의 외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지 하시었고, 이곳 수성리에서 나신 정산종사는 삼동윤리로 상생과 평화 하나의 세계를 염원하셨으니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실천할 것을 서원합니다. 또한 나와 우리의 평화를 이뤄줄 부처님은 또 다른 세계에 있는 누군가가 아닌 바로 옆에 있는 내 이웃과 동지, 그리고 전국에서 우리에게 연대의 마음을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진정한 부처님임을 잊지 않고 함께 참 평화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자비하신 법신불사님, 중화권 세력 세계 6위 첨단 방산 제품 수출 확대를 자랑하면서도 미국의 무기를 대한민국에 배치시키기 위해 소성리에 수백 번의 경찰력을 동원하여 국민의 그런 얘기를 부끄러움을 하게 하시고, 북한의 선제 타격을 운운하고 소성리의 사드 배치를 정상화하겠다며 갈등과 폭력으로 자신의 권력을 세우려는 이들이, 부디 어리석은 그들이 폭력과 무기로는 평화를 구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어 누군가를 일시키는 평화가 아닌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자신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화의 길로 나서게 하소서. 또한 모든 만물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관계임을 깨달아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 문명으로 대전환을 이루게 하시며 일체 만물을 부처로 모시고 받들어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법신불사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 올리는 우리들의 평화가 소성리의 평화가 되게 하시고, 소성리의 평화가 한반도와 더불어 폭력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평화가 되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과 일심으로 소원합니다. 평화를 향한 간절한 영혼에 따라 마음으로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김기천이 어떻기를 근래에 여러 사람이 각기 파당을 지어 서로 옳다하며 사방에서 제 스스로 선생이라 일컬어오나 그 내용을 보면 무엇으로 가히 선생이라 할 가치가 없사오니 그들을 참 선생이라 할 수 있사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참 선생이니라. 기천이 여쭙기를 어찌하여 참 선생이라 하나이시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그 사람들로 인하여 사람의 허와 실을 알았다 하니 그것만으로도 참 선생이 아니다. 기천이 다시 여쭙기를 그것은 그러하오나 그들도 어느 때가 되오면 자신이 바로 참 선생의 자격을 갖추게 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허를 지내면 실이 돌아오고 거짓을 깨치면 참이 나타나나니
거실과 진이를 단련하고 또 단련하며 지내고 또 지내봄을 그 중에서 자연히 거짓 선생이 참 선생으로 전환될 수 있나니라. 이상은 공부를 대전령 전망품 8장 말씀이었습니다. 어색하시지만은 여기 소성리에서 올리는 기도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어른분들께서는 우리 수요일이면은 제가 어제 부탁을 드렸는데요. 우리 일주일에 에너지를 채워주시는 분 이정희 위원장님 괜찮으실까요? 예, 이정희 위원장님 모시고 우리 에너지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잠깐 맛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날이 새면 물새들이 하염없이 내리는데 여기 제가 이 아침에 이 소송리에 이 새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소송리 그 저수지에 가면은 아마 어디서 날라온 새인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하염없이 울어요. 저희들 어릴 때 이 새소리를 들으면서 할매가 기야 빨리 나오느라 콩 뽑아놨다. 자야 되는 친구들하고 놀아야 돼. 할매한테 가서 할매가 굽어주는 그 콩사리 얻어먹고 그렇게 커서 다소 그래도 인간이 좀 됐는가. 아픈 거를 보면은 또 부리를 보면은 그래도 이 몸이 지치지만은 기죽지 않고 우리 할매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 이웃을 내 친구 같이 함께 아파하는 그런 놈이 됐는가 봅니다. 소송리에 오게 된 것도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싹 펴있는 이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게 제 몸에 배어서 그렇지 싶어요. 이렇게 요즘 이렇게 더울 때 하우스 안에 밤에 약을 칩니다. 이게 한 4-5시간 걸리거든요. 제가 이 더운 걸 잘 못 참아서 한두 번 치면은 막 분무기 끄고 차 에어컨 틀어놓고 이렇게 땀을 식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시원한 걸 찾게 되다 보니까 에어컨 1단을 2단을 올리고 2단을 3단을 올리니 이 목감각이가 탁 걸려요. 여기 한 열흘 됐는데도 잘 안 나와서 아이고 이거 코로나갑다 싶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2번 벌써 코로나 검사 받았어요. 코로나 이렇게 이게 바야흐로 이게 세계가 경랑에 합사인 것 같아요. 어느 한 곳이 어느 지구촌 한 곳이라도 괜찮은 데가 없어. 굶어 죽는 우리 인구가 3천만 명인가 뭐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세계 식량기구에서 NGO들이 돈을 거다가 이렇게 식량을 사는 비용이 이 달러 가격이 올라서 작년에 비해서 뭐 30% 올랐다고 어성입니다. 이 와중에 잉글랜드는 우리 손흥민이가 속해 있는 프리미어 축구가 한 번도 한다고 그 엄청난 광고비를 쏟아부으면서 스포츠를 즐기고 있어. 이게 참 너무나 대비하지 않습니까? 한쪽 전광판은 열고 가면서 축제를 즐기고 맥주를 까고 연인들끼리 운동장에서 그 영국이 그걸 합니다. 또 한편 우리 빈민국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저 아프리카 쪽은 먹는 머리 없어서 식량이 모자라서 그러면 좋은데 하니까 참 한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으로 참 이해가 가지 않고 어찌해야 되노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프리카 태어난 그 사람도
자기가 원에 의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신이 만든 창조물이었지언데 누구는 연봉을 뭐 수백억 받아가면서 생활하고 누구는 하루에 10,000원이 없어서 라면 한 끼 갖고 세 식구가 생존해 간다고 하니 이 어찌 참 미안하기도 하고 무능하기도 하고 안절부절하고 그렇습니다. 또한 외교는 덕을합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이게 저도 이제 옛날 그 사업을 해봐서 아는데 이 조그마한 중소기업의 온화도 실제 오늘 내가 뭘 잘 만들어서 제품을 팔면은 이 제품이 언제까지 갈까? 또 다음에 도래하는 시장은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팔까? 여기에 온통 자신의 능력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모자라면은 그거를 위해서 인재를 뽑죠. 그래서 그 훌륭한 인재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먹거리와 직원들에 대한 비전을 제공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렇게 자리매김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의 세금도 내고 어느덧 중견기업까지 이렇게 성장시켰습니다. 하면 이럴지언데 우리가 노태우 정부가 어쨌든 북방 정책이라 해서 중국과 러시아에 하고 이게 수교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보수 정권이지만은 광주 학살의 주범이기도 하지만은 그 노태우 대통령은 우리 민족사적으로 실제 이념을 뛰어넘는 실제 외교 이념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보수의 후예들이지만은 박근혜와 현재의 윤석열 정부는 대척점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싸우려고 하고 있고 대들려 하고 있습니다. 싸울 일이 있을 때 싸우는 거 하고 싸울 이유가 없을 때 싸우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 소송리의 쌀들을 갖다 놓으면서 실제 이웃 중국의 러시아의 불편한 그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 이 현상은 정말 같은 보수 정권이라도 노태우 정권하고 너무나 다른 그런 외교를 펼치고 있길래 참 안타깝게 그렸습니다. 중국의 어느 포탈에 한 그 자연인이 올린 그 기사는 우리나라 언론이 그대로 여과 없이 내보냅니다. 대신에 미국의 그 극우 단체가 보내는 그 메시지는 우리나라 언론들이 대서특필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어느 한 네티즌이 자기의 얘기들을 어느 행간에다가 실으면은 그거를 우리 언론이 여과 없이 내보내서 반중 감정을 자극하고 반면에 미국의 극우 단체들이 예를 들면 미국의 뭐 전략문제연구소는 거 있잖아요. 18그 전략문제가 한 개가 두 개가 아닌데 그 중에 한 개를 따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급박하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해서는 뭐 안 된다 이런 짓거리들을 우리 언론이 그대로 내보내주는 이거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어찌해서 중국 인구 뭐 수십억 명이 중에 한 명이 내는 그 네티즌의 그 한 글귀가 우리 메이저 언론에 턱나 못 뛰는지 그래가 뭐 있잖아요. 뭐 반항 감정, 뭐 반중 정서 이런데 편성하는 이런 언론이 참 한심스럽거다. 제가 얘기를 더 들으면은 한 기업의 뭐 기업가도 조그만한 뭐 구멍가게의 기업가조차도 미래에 대한 청사진,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들은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거든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고 직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게 제1덕목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요, 윤석열 대통령은 개뿔이나 야가하는 거는 법과 원칙 이거밖에 몰라. 18성기라는 게 우리 대우조선에 이 참담한
살려달라고 하는 생존권 투쟁하는 이 동지들한테 이 대통령이라는 약자가 법과 원칙을 들먹거리고 있어요. 이 18 법과 원칙 들먹거릴 것 같으면은 대한민국에 선출직 필요 없어. 대통령 필요 없어. 판사들만 있으면 돼. 그렇잖아요. 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우리 인간이 지켜야 될 기본입니다. 갈등이 발생하면은 그 갈등의 조정의 몫은 당사자가 해결 안 되면은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거 하라고 국민이 뽑아놔. 그런데 이 뽑아놓은 최고의 선출직 공무원 법과 원칙을 덜먹거리고 있으니 이거는 자기 스스로 검찰의 티를 아직 못 벗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열받아. 저는 물론 이 사람이 12월 mon고할 거다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53% 지지 나올 때 제가 우리 동지들 앞에서 연방 못 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못 가 진짜. 이대로 가면 못 간다니. 선출직 대한민국 지휘자가 중소기업의 원화보다도 못한 이런 식견을 갖고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잡고 이 경영의 파도를 걷는다고 생각하니 그 배에 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절부절입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가 가는 방향이 한쪽이라도 있어요. 예측 가능하다 이거죠. 밑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래 가면 요래 알 수 있어. 이 양반은 음주운전도 아니야 이거는. 제가 보니 철학이 없어. 지역 안배니 성별 안배니 안 하고 오로지 능력 있는 사람만 뽑는다 이렇게 안 하고 개뿔. 알고 보니 뭡니까? 지 주위에 있는 사람 다 갖다 이어놔. 18 지가 아는 사람은 다 능력이 있어. 남이 아는 사람은 능력이 없어. 지가 아는 사람은 능력 다 있어.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목놓아 울지도 못해. 그래 이 자식들이 사드 추가 배치했다고 할 때 후보 시절에 그 단문 공약 18년 자다가 넘어가니까 일어나 놓고 대한민국 대통령 하겠다고 사드 추가 배치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대목이야. 내가 빨리 된 게 없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그렇다고 야당이 제대로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이것들 다 개파라고 본세요. 실제로 저는 원래 정치하는 놈들이 여든 야든 권력 잡는 데만 신경 썼지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후보 시절에 그만큼 우리 소동여가가 띵까띵까띵까 돌아가도 국회의원 새끼들 사드 특위 새끼들 찍고 나고 나니까 아가리 딱 잡아. 그러니까 여든 야든 이 새끼들은 국민의 진솔한 얘기에는 관심도 없고 권력에만 관심이 있어. 이제는 속지 맙시다. 진짜 속지 말고 우리 국민들이 거미줄처럼 거미줄이 보세요. 한 번 갔다가 두 번 갔다가 수없이 반복해서 만들어온 그 거미줄에는 참새도 딱 걸리가 뒤집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거미줄처럼 강고한 연대의 힘으로 이 위정자들이 감히 이 거미줄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촘촘하게 민심을 수반해서 시민연대로 공고하게 해서 우리 소속민 사들을 반드시 뽑아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 언놈도 그 언놈이 돼도 관심이 없어. 미국이 한마디 하면은 심기를 헤아려. 한마디 하면 이미 늦었어. 젊은이들이 뭐라고 지킬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 지키기도 전에 먼저 행동해. 저는 이번에 경남의 외교사회에서 3명의 돋보이는 지도자를 발견했습니다. 터키의 에르도안, 인도 대통령, 또 한 명 있죠. 이번에 사우디의 왕세다. 이 3명이 미국하고 맞짱을 써서 이겼어.
에르도안이라는 그 터키 대통령은 나토의 핵심 동맹인 미국하고. 그렇지만은 미국 말 안 들어. 미국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터키의 이익을 위해서 러시아하고 당당하게 대화를 합니다. 실제 나토에서 제일 중심국인 그 지위를 터키가 가지고 있습니다. 뿐입니까? 인도 대통령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인도 태평양 안보 동맹의 핵심 축이 인도입니다. 그렇지만 과감하게 러시아의 석유를 수입해서 버릇없이 미국을 물먹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와 터키가 그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하고 과감하게 딴길을 갑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시민 한 사람을 죽였어. 그래서 미국 사회가 사우디를 제재해라. 인권이 어떠고 저떠고 막 얘기를 했어. 그렇지만은 석유라는 놈 앞에서 미국도 별 수 없어서 비행기 타고 그 왕세자 만나러 갔잖아요. 사우디 왕세자가 바이든을 물먹였어. 정산도 안 해줬어. 이처럼 돼. 그래야지 북핵이 올라가죠. 알아서 지는 이런 냉정적인 것은 이미 우리는 조선시대 때 명나라한테 할 만큼 했어. 청나라 누르호치한테 할 만큼 했어. 지금은 아닙니다. 당시에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그 선호를 현재 정부가 신기정직합니다. 미국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어. 제가 어제 열받는 거는 박지인이가 뭔가 하는 친구가 일본에 갔어. 간 거는 제가 가기는 마기는 모르겠는데 일본 언론에 일본 외무성의 브리핑이 정말 열받게 만들었어. 박지인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은 설명했고 일본 외무상은 듣고 있었다. 18. 이게 일본 외무성의 노팽입니다. 내 기가 차네. 놈은 일본 놈이 쌌는데 잘못은 일본 놈이 했는데 우리가 사과를 받고 우리가 피눈물 흘리고 했던 그 과거사에 대해서 공식적인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받아야 될 상황인데 거꾸로 내가 받아야 할 당사자인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일본에 가서 설명하고 사과해야 될 당사자인 일본 새끼가는 경청했대. 이런 개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정책의 우선순위도 틀렸고 가는 게 아니라 가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국내 문제 또 해외 경량의 외교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서 한참 뒤에 한일 문제를 풀어야 순서도 몰라. 엉망진창이야. 어제 그 경찰청장은 아직 청문회도 안 있는데 대우조선소 현장에 갔어. 이것도 보면 불법이다. 이런 게 불법이다. 씨발놈. 아무나 안 잡아가는 것도 불법이다. 그러니까요. 북송 의미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헌법을 덜먹거리고 있어요. 그 우리 페북에 우리 동지들이 올린 글을 내가 얼른 한 봤어요. 국가보안법 이걸 되물었어. 그죠? 그러니까 저가 궁지에 몰리거나 국려지책일 때 꺼내는 카드는 헌법이 그리고 법과 원칙이. 제가 기억할 때 왜 어릴 때 경부실에 가면은 그 학생 둘이가 선생님 두드려 맞습니다. 둘이가 싸웠죠. 그런데 실제 없는 집 아이가 좀 이렇게 힘으로 좀 해서 있는 자식을 많이 두드려 팼어. 그러면 대개 이제 학생들 사이에 끝나는데 그 있는 집에 부모가 교무실 찾아와서 생 난리를 칩니다. 저가 두드려 맞는 거 보고 원인은 생각도 안 하고 결과만 갖고 그래가지고 담임선생을 뭘 하죠? 법대로해라 이래 얘기합니다. 그죠? 이 법대로하라 하는 말은 인간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규범이 법입니다. 학교 영역에서 실제 친구들 간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제3자가 끼어들어서 하는 말이 그때 법대로 하랍니다. 대한민국 국정을 운영하는 이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이래서 절대 헌법이니 법이니 원칙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해야 될 일은 가슴으로 실제 갈등의 현장에 가서 온전하게 그네들이 싸우는, 그네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듣고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진지함이 되어 있어야 보령 헛발라가 하는 축제 매번 뭡니까? 그거 갈 게 아니고 대우조선에 갔어야 돼. 아니 진작 갔어야 돼. 취임하면 그 다음날 바로 갔어야 돼. 자기 지지 세력들 만나가 찌랄떡하고 이럴 게 아니고 바로 가야 될 현장임. 소송이 와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연 오다 하고 사진 찍는 거는 어디 시절에 비하가 전부 다 빚과 벌쩍할 때마다 이래야 안 되는 기나. 우리 소송이에서도 만약에 우리 한편 거부하면서 경찰들하고 저희들하고 물리적 충돌이 대규모 일어나게 되면은 윤석열이 할 말은 뻔합니다. 뭐겠어요? 법과 원칙이다. 우리 요건 욕이 아니거든요. 접속합니다. 박경훈님은 잘 아십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정권은 절대로 우리 민초들이나 민들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우리 민초들끼리 거미줄처럼 성을 메우는 그 연대의 힘, 이게 오직 유일한 문제 해결책이다. 저는 이렇게 기절식이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좋습니다. 접속사 초분 추임새. 힘이 좀 나시죠? 네. 그래서 법과 원칙. 대우조선의 왜 노동자에게만 법과 원칙을 적용을 하는지 우리는 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이 원하는 거는 노조하게 해달라. 법에 나와 있는 노조하게 해달라. 그 현실에 맞게 30% 임금을 인정합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폐업하고 나가고 하청업체가 폐업하고 나가고 폐업하고 나갈 때마다 열악해지는 그 환경에 좀 사람답게 좀 살자.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라는 그 절박한 마음에 1m 그 구조물 안에 들어가서 있는 사람에게 왜 그들에게만 법과 원칙을 들이댑니까?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법과 원칙이 얼마만큼 하잘것없고 그리고 비겁한 이야기인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읽어드린 본문이 아까 우리 이정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거짓과 진실 이런 얘기들입니다. 대종사님이 깨달으셨던 이 1900년대 초는 아시다시피 이 그런 조정의 폐악질로 이미 몰릴 대로 몰려있던 민중이 나라까지 빼앗겨 의지할 데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미래를 꾸려나가야 될지 알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도 그 민중들 가운데 이렇게 민중들이 이렇게 희망이 없는 시대지만은 우리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깨달음을 얻은 선각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김태환 대명사님이나 최재호 선생님, 강준산 선생 같은 분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민중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스승뿐만 아니라 혹세무민하기 위해서 혹세무민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종교가 500여 개 나왔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500여 개의 신종교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만큼 그렇지 민중들이 이 변화, 이 세상을 변화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만큼 간절했는지 알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당했을까도 알 수 있죠. 특히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감증상 선생이 1909년도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분파가, 서로 싸우면서 분파가 생겼습니다. 그 혼란하던 시기에 감증상 선생님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지를 했었는데, 그 의지했던 사람들을 뒤로하고 자신의 이권 찾아서 여러 교단을 세우니까 민중들이 얼마만큼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러한 시기에 묻는 겁니다. 김기천이라고 하는 이제 형제님이 대종사님의 직계제자 9명 중에 하나. 그 중에서도 대종사님보다 12살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제자가 되신 분의 사돈. 사돈입니다. 대종사님의 말씀을 듣고 듣고 나서 바로 제자가 되신 그러한 분이죠. 이제 그분이 이제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사방에서 자기가 참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듯이 민중에게 내 말이 옳다, 나를 믿어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저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은 하는 가치가 없다. 선생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근데 자기들은 참 선생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저들을 선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종사님이 참 선생이다. 왜? 너희들에게 거짓과 진실을, 네가 거짓과 진실을 가릴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해줬으니까 그럼 참 선생 아니냐. 그래도 거짓 선생이라도 그래도 진짜로 참 선생으로 변화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거짓 허와 실을 지내고 보면 거짓과 진실을 구분해내고 훈련해내고 그 두 가지를 구분해내는 것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은 거짓 선생이 참 선생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이 사람이 내가 시간이 지나서 이 거짓 선생이 스스로 훈련해서 변화되는 참 선생이 되는 그러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 말은 대중이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어떤 사람이 혹세무민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진짜 우리를 위하는 사람인지, 참 선생인지 아는 눈을 끊임없이 가리다 보면은 누가 거짓인지 누가 진실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는 이제는 그 거짓말로서 사람들을 자신의 이권을 채우려는 사람들의 자리가 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 선생이 참 선생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생이라는 이름조차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즉 민중을 이끄는 스승, 그 스승조차도 민중이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짓 선생들이 1900년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정말 많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모습을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는 매일 보고 있지만 그 대표적인 모습을 저번 주 토요일날 시청광장에서 있었던 취업축제에서 봤습니다. 우리 이장한 선생님하고 오늘 같이 갔었는데 그 조만한 그 광장 안에 그냥 나로서 살게 해달라고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달라는 그냥 그 한 가지 바램으로 모인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길 자체가 정말 지옥이었어요. 지하철에서 나오자마자, 주차장에서 나오자마자 그 퀴어 축제로 들어가는 그 입구까지 정말 그 소리도 알아들을 수 없는 끊임없는 혐오의 말들, 혐오와 차별의 말들과 그 피켓들, 서로의 대화조차 할 수 없는 큰 스피커에서 울려 나오는 그 소음들은 정말로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들어가는 그 길 자체가 저조차도 공포스럽더라고요. 언제 어떤 일이 나에게 이 지나가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예요. 평화를 빕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